K방역은 킬방역. 이 칼럼은 월드뷰 10월 호에 실린 칼럼으로 순천향 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은혜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치 방역과 킬방역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QR코드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일상화하여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정치 방역이자 킬 방역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해외 유입 감염병인데 정치적 이유로 해외 유입을 차단하지 않음. 코로나 사태 초반에 대한의사협회는 중국발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7차례나 건의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대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것이고, 또한 사.15 총선에서 중국 공산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도 불명확한 31번 확진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1차 유행이 발생했다. 이후에는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별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해외 유입 통제의 중요성은 코로나 사태 동안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즉 1차 유행 이후에도 해외 유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2020년 4월부터 유럽발 GH 변이가 국내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2차 유행이 발생했다. 또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의 3차 유행은 영국발 변이와 남아공발 변이의 유입과 관련이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델타 변이가 유입되어 현재 4차 유행이 진행 중이다. 즉 1에서 4차 유행의 공통점은 해외 유입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며, 그 출발점은 중국발 유입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다. 2. 정치적 이유로 방역 대상을 차별함.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 동안 일관되게 방역 대상을 차별하고 있다. 1차 유행 때 신천지교인 명단을 입수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는 그 당시 적용되던 사례 정의를 위반한 행위였다. 그런데 1차 유행 때는 사례 정의를 무시하면서 전수검사를 했던 반면 이태원 클럽 사태 때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2차 유행 때는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핸드폰 발신 정보를 입수해 전수검사를 시도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최대 잠복기의 3배가 넘는 9월 말까지 계속 발송하는 식으로 전수검사를 사실상 강제했다. 반면에 전공의 총파업 집회나 수차례의 민노총 집회는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7월 3일 민노총 집회 이후 민노총과 방역당국은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3명뿐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코로나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시선별검사의 양성률이 약 0.3%이므로 그들의 주장대로 집회 참석자 8,000명을 정말로 전수검사를 했다면 최소한 24명의 확진자가 나와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 감염 및 전파이므로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수검사를 시행하거나 강요한 경우도 있었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방역 대상을 차별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3. 법치주의를 악용하고 법체계를 무시함.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위에서부터 헌법, 법률, 시행령, 각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170여 명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은 나치의 버금가는 심각한 반인권 범죄다. 가장 먼저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수시로 개정했다. 그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실질적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 되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원해 이를 억압하는 것은 법체계를 짓밟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악용한 폭정이다. 감염예방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질병청장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감염 여부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49조를 적용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의하면 제49조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시민을 협박하고 있다. 예방 차원이라면서 강제처분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자 권한 남용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마치 백성의 절대다수가 까막눈이었던 조선시대인 양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대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죽이는 킬 방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세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는 행위다.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아니라 죽이는 방역이다.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해체하는 짓이다. 이들을 위로한답시고 재난지원금을 찔끔찔끔 뿌리고 있는데 이런 짓은 상당수의 국민을 국가의 재난지원금에 목매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며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소규모 고용을 유지해왔던 독립적인 국민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시키는 짓이다. 건강한 중산층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산층이 없고 부자와 빈자만 있는 대표적인 예가 소위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중국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신규 확진자가 3월 초에 평균 약 400명이던 것이 8월 중순에는 1,800명을 넘겼는데 같은 시기에 사망자는 4.4명에서 9.1명으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즉, 확진자의 증가와 사망자의 증가가 비례적이지 않다. 한편 검사 건수는 같은 시기에 약 6만 건이던 것이 약 14만 건으로 2.3배 증가했지만 양성률은 0.8%에서 1.2%로 불과 0.7배 증가했다. 즉 4차 유행에서 확진자 수의 증가는 델타 변이로 인한 양성률 증가의 영향보다는 검사 건수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코로나 치명률은 3월 초에 1.8%이던 것이 8월 말에는 0.91%로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전체 기간 동안 확진자는 전 국민의 0.47%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1월 이후 감염제 생산 지수가 1.0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코로나의 누적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하며 1년간 코로나 사망자는 폐렴 사망자의 15분의 1, 자살 사망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확진자 숫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는 방역 정책을 지속한다면 코로나 사망자보다 생계곤란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환자에 밀려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다른 중증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독감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백신을 접종했듯이 코로나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종사자 관리와 감염 관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도 죽이는 킬 방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도 죽이고 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교육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교육 공백 기간은 최소한 만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잃어버린 2년은 미래의 20년과 맞먹는다. 즉, 미래 세대 전체가 우민화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이 암흑기가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 확진자 중 0에서 19세까지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중증 환자도 없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학교에 안 보내는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면 애들을 데리고 음식점이나 마트, 놀이공원 등도 가면 안 된다. 집 밖은 위험하니 집 안에 완전히 가둬서 키워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성인들도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애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까? 엄마가 전업주부인 아이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업에 집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육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학원 수업이 제한되니 있는 집 아이들은 개인 과외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재력과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질병인지 부모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인생의 중대사를 앞둔 고3들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굳이 백신을 맞춰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태 초기인 확산 방지 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1.5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확진자 감소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눈앞의 코로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방역 정책을 확진자 감소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개인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한다. 전 세계의 우리처럼 정부의 지시에 순종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이 1년 반 이상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도 않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방역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미지의 감염병이었으므로 정책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확진자 숫자만 강조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성을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세뇌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방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밀집한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배를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1m 간격을 유지한다면 야외 행사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코로나 사망자를 더욱 감소시키고 다른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년의 교육이 10년 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